아, 안녕하십니까. 주식어서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배우는 의미에서 또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매출 업소들의 매출하고 직결이 되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듣고 업소에서 활용해서 소득이 갈수록 늘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합동연합 학술원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계속 모집 중입니다. 2년 8학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학과 인천에서 하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고 한 달에 4번 화요일마다 4번 화요일마다 하는데 첫째 주 화요일만 실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보내드리면 집에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첫째 주, 셋째 주 2번 온 것을 1월 달부터는 첫째 주 화요일 한 번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으니까 이번에 꼭 등록해서 박사과정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셀젤과 본사의 식품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피는 다시 녹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이건 한 번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좋아요는 영상 보낼 때마다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스는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면 미인을 된다 하는 건강미인 창조 기업을 지향하고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는 이 그림을 보시고 귀로는 제가 설명하는 걸 듣기 바랍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마라고 하는데 혈액의 일종입니다. 혈액의. 그래서 혈장이란 혈액의 액체 성분으로서 세포 외액에 다량의 단백질과 유기물질, 무기물질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혈장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알부민, 하나는 글로불린입니다. 이 두 개의 그룹으로 혈장은 나뉘어집니다. 알부민 그룹에 속하는 단백질은 대개가 혈청알부민이라는 이름의 단일 단백질입니다. 혈청알부민. 이것을 줄여서 알부민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서 혈청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의 명칭과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의 그룹 명칭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혈장 단백질의 반 이상은 알부민, 정식 명칭은 혈청알부민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인 글로불린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속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면역 반응의 주인공인 항체, 이걸 다른 말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항체가 있는 것은 글로불린에 속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때 이 항체는 혈장의 두 개 그룹 중 하나인 글로불린에 속한 일종의 면역 반응의 단백질입니다. 이 항체가 형성이 돼야 그 비슷한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혈장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이. 그런데 지방하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물과 기름의 부적절한 관계가 떠오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은 절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 녹지 않는 지방이 그대로 혈액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막아버려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듯 끔찍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물에 녹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방이 물에 녹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잠깐 우유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유 팩을 보면 유지방 3.6%라는 표시가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유에는 꽤 많은 양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과 액체는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고 잘 섞어져 있습니다. 즉 우유 윗면에 지방층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이 물에 녹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유 속에는 물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는데 이게 녹아있어요. 그렇다면 물에 녹는 지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방과 단백질이 서로 착 달라붙어서 단백질의 작용으로 지방이 물에 스르르 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세제가 기름을 물에 녹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혈액도 마찬가지로 혈장 속에 지방과 결합하는 단백질이 다량 들어있어서 이 단백질과 지방이 결합함으로써 지방이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액과 지방의 관계는 앞으로 또 콜레스테롤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혈장 속에 존재하는 물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 물질을 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하고 싶다. 그렇지만 그대로 혈액 속에 방출한다면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운반하기 위해 작전상 혈장 단백질과 이 물질을 짝으로 만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Fe, 화학 용어로 화학 기호로 Fe입니다. 철도 혈액 속에서는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야만이 운송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삼투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삼투압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딸과 함께라면 해갖고 두 가지 부류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맵 1은 투어 2005라고 했죠. 혼자 썰렁하게 극장에 가서 또는 콘서트에 가서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딸과 함께 가 있어요. 그래서 맵 투어 2005년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이 딸과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는데 썰렁하지 않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로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옆에 작은 글씨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콘서트에서는 독신 남성은 썰렁맨으로 왕따 당하는 반면에 딸과 함께 간 커플 남성은 콘서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딸과 함께 녹아들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도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장 속에 있는 지방들이 맑게 물과 함께 녹아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거 이제 제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십시오. 그림은. 그 귀로는 삼투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삼투압은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아이고 어려워 하는 독자들은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우선 식염수와 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식염수와 물에 막을 놓아서 서로 갈라두었습니다. 막에 구멍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식염수와 물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양쪽에서는 농도가 같아지도록 조율하느라고 나트륨은 식염수에서 물 쪽으로 동시에 물 입자는 식염수 쪽으로 구멍난 막을 통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동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오스모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삼투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물의 입자 크기와 나트륨의 입자 여기에서는 이온 입자입니다. 크기는 거의 동일하며 양쪽 모두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걸 삼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식염수가 아닌 단백질 용액과 물을 상상해 봅시다. 단백질 입자의 크기는 물이나 나트륨 입자에 비해 굉장히 큽니다. 분자량으로 나타낸다면 물이 18, 나트륨이 23인데 비해 단백질인 알부민은 69,000입니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분자량의 수치에 압도돼서 얼른 감이 오지 않는다면 알부민 입자는 물이나 나트륨 입자보다 굉장히 또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상상만 하십시오. 먼저 알부민 용액과 물에 막을 놓아 서로 갈라두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막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의 크기는 물이나 나트륨 입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알부민은 통과할 수 없는 작은 구멍입니다. 이거를 반투막이라고 합니다.
먼저 양쪽은 농도가 같아지도록 조율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이것이 삼투압입니다. 하지만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물 입자뿐이고 알부민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알부민 용액 쪽으로 물 분자가 이동합니다. 알부민이 물 쪽으로 못 가고 물이 알부민 쪽으로 갑니다. 즉 알부민에는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에서 나옵니다. 그 단백질이 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교질이라고도 부르므로 단백질로 인해서 발생한 삼투압을 교질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은 모두 교질 삼투압을 일으킬 수 있지만 혈장 속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알부민이기 때문에 알부민이 교질 삼투압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포 외액과 혈장의 차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혈장은 세포 외액의 단백질, 즉 특히 알부민을 더한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경우 혈관 벽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지만 그 벽에, 즉 모세혈관 벽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이나 나트륨이 수시로 통과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알부민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모세혈관의 혈관벽은 반투막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외부의 물, 이것이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데 이 외부의 물은 혈관 안으로 이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혈관은 밖에서 안으로 물을 끌어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신장, 콩팥이 나쁘면 몸이 팅팅 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죠. 부기라고 합니다. 부기란 세포 외액이 증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장이 나쁘면 소변에 담백이 나오는데 소변으로 담백이 나온다는 것은 정성 들여 만든 알부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꼴입니다. 그 결과 혈장 속에 알부민 농도가 떨어지고 연쇄적으로 교질 삼투압이 저하되어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오지 못하다 보니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이 나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간이 나빠지면 충분한 양의 알부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간에서 만듭니다. 알부민은. 그 결과 교질 삼투압이 뚝 떨어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참고로 건강검진 할 때 실시하는 소변검사에서는 바로 이 단백뇨의 유무로 신장병, 즉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 그림에 구멍이, 이 막에, 세포막에 구멍이 다 뚫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 이게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은 세포 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흐르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물이 이 구멍을 통해서. 모세혈관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은 혈청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 또 물을 말하자면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끌어들이려고 물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붓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게 혈관이 있습니다. 세포 외액에 이게 이 많은 혈청 알부민들이 부족해요. 부족하면은 이 물을 내뱉고 끌어들이고 하는 것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부기가 생기는 것이죠. 간이 나빠도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드는데 부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밑에 글씨를 읽어 드릴게요. 알부민은 혈관 안에 존재하는데 혈관 밖에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부민의 양이 줄어들면 물을 충분히 끌어당기지 못해 세포 외액에 밖에 있는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종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당겨야 하거든요. 이게 다 끌어당기는 거네요. 이게 끌어당겨요. 알부민이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알부민이 적어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기지를 못해요. 많이 당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포 외액, 혈관 외액은 수종이 늘어나요. 물이 늘어나니까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혈액 응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혈액을 체열한 뒤 시험관 안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몇 분 지나지 않아 피가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혈액응고라고 하는데 혈장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응고인자가 바로 이 혈액응고라는 거사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응고인자는 비활성형, 그대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활성형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응고인자인데, 그러다가 상처 등으로 지혈이 필요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선 최초 응고인자가 활성형으로 변해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활성형이 된 응고인자는 다음 응고인자를 또다시 활성형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활성형이 된 다음 응고인자는 그 다음 응고인자를 활성형으로 변화시키고, 이게 이제 지혈의 과정 아주 매우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다단계에 걸친 반응이 연쇄적으로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착착 진행이 되어서 지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말 전하기 게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혼자서 1000명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처음 한 명이 10명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 10명이 각각 10명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 100명이 또 10명에게 이야기를 전해 나가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1000명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응고는 총각을 다투는 작업이기 때문에 빨리 피가 멈춰야 되거든요. 기하급수적인 방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실제로 혈액응고에 직접 관여하는 단백질은 수십여 종이나 됩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혈액응고가 안 돼요. 혈장 속에 녹아있던 작은 단백질은 자극을 받으면 서로 착 달라 엉겨붙어 실처럼 가늘고 긴 모양으로 변하고, 이 상태가 되면 각각의 단백질로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긴 실 모양의 단백질 출현이 혈액응고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혈액은 며칠 안에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실 모양으로 서로 엉겨붙은 단백질이 짧게 끊어짐으로써 가용성으로 돌아가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찢어지면 혈액응고 체제가 발동해서 출혈을 막고 그 틈을 메우는 혈관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데, 복구 작업이 끝나면 응고된 혈액 덩어리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응고된 혈액 덩어리를 다시 녹이는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길다란 실 모양으로 망상 구조를 만드는 단백질을 섬유소, 다른 말로 피부린이라고 합니다. 수혈용 보존 혈액은 딱딱하기는커녕 늘 액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혈액이 응고되기 위해서는 칼슘 이온이 꼭 필요한데, 체열한 혈액에서 칼슘 이온을 제거했기 때문에 수혈용 혈액은 응고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혈용 혈액에는 칼슘 이온 제거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칼슘 없으면 굳어지질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체열을 합니다. 즉 피를 뽑아서 시험관에다가 넣어요. 넣으면은 몇 분 뒤에 이 실처럼 단백질이 이렇게 나타나요. 단백질이.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응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는 다시 또 혈액 응고된 것들이 녹아요. 녹아서 다시 완벽한 액체로 바뀝니다. 그렇게 응고가 돼야 이제 피가 흐르는 걸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녹는다. 혈액은 피부린이 형성되면 응고가 되고, 피부린이 짧게 끊어져요. 여기에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응고가 되고, 이렇게 토막토막 피부린이 끊어져 있으면 다시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그림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콸콸 물이 샌다 막아라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 옆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혈소판은 골수의 거핵 세포질의 조각입니다. 혈소판은 점착성이 뛰어나서 손상된 혈관 부위에 찰싹 달라붙어요. 이와 동시에 출혈 부위의 혈액은 응고 기능을 발동, 즉 피부린을 형성시켜서 출혈을 먹게 합니다. 출혈이 멈춘 부위의 혈관 복구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응고되어 있던 혈액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응고된 피도 다시 녹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몸 밖에서는 안 녹아요. 몸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이 혈관입니다. 수도관이. 그래서 누수가 생겨요. 즉 출혈이 생겨요. 그러면 혈겁 조갑을 갖다 대는 거 이게 혈소판이 이제 말하자면 막아줘요. 그래서 피부링이 형성되어 출혈 부위 혈액이 이제 응고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체된 새로운 수도관 이게 이제 파이프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수도관이 혈관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물이 새는 곳을 때운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고 다시 이제 응고된 혈액은 이 파이프를 통해서 흐른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셀젤과 식품이 응고와 다시 피를 딱딱하게 굳은 걸 녹이는 데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셀젤 그래서 전신 한증을 겨울이라 추워서 좀 못하겠다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사나 업소나 한증막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럼 겨울철에도 한증막 안에 들어가서 뭐 황토방 같은 한증막을 샵 안에다가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서 셀젤 바르고 땀을 흘리면은 그 추위를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겨울에는 막 춥다고 하고 셀젤 한증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샵 안에 일부 구석에 황토방 한 3명 4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겨울철에도 셀젤 한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 그렇게 못하는 분은 복부에 있는 비만 관리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복부만 하는 거, 그 베드 깔고 나오는 베드와 돔을 깔고 덮고 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코스가 베드와 돔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로 데워지는 겁니다. 물로. 전기 코드가 없는 마사지 베드, 뜨거운 온열 베드와 온열 돔은 다 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자파도 안 나오고. 그 베드도 구입해서 그렇게 또 전신 한증 한번 해보세요. 한증막 없더라도. 그리고 복부 비만은 분명히 그 베드에 누워서 돔 씌워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먹는 식품이 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 응고와 지혈과 함께 또 혈액을 응고된 걸 녹이고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은 건미당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건미당 식품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고생이 심하지만 겨울철 잘 견뎌내시고 고객 홍보 많이 해서 성공하는 업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